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2022년 새해 첫 한반도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사업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는 역대 최장으로 5일간 열렸는데요. 크게 6가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2021년 사업 결산과 새해 사업 계획, 둘째로 농촌 발전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북한의 새해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의 원칙과 전술을 제시했다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특징은 대외정책보다는 대내정책,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것인데요.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정치국에 재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김여정의 공식 서열상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이 제일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김 위원장 연설에 대남 대미 메시지가 전혀 없었나요? 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은 육성 그대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매체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조선중앙TV의 경우 아나운서가 김 위원장 연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북한이 공개한 대외정책 관련 내용은 딱 한 문장뿐인데요. 우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보도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와 대외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전술을 밝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회의장에서는 대남 대미 관련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남 대미 전략을 논의했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공개적인 메시지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며칠 전 통일부가 이번 북한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 관계 분과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는데 분과위에서 대외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런데도 정작 이렇게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부문별 분과가 구성돼 분과별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며 그저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이 각 분과 협의를 주재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10개의 분과가 구성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진에서 대남 담당인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대외관계 담당인 김성남 당 국제부장 그리고 리성권 외무상과 함께 분과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외관계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하는 동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대남 대미 입장을 논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텐데요. 우선 기존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말 최고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대화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자신들이 제시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존의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이 정해진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올해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외 관계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오는 3월 대선이 치러져 5월에는 대통령이 바뀝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리 대남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또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북한도 미중 갈등, 미러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특수관계인 북한으로서는 이 나라들과 충돌하는 미국을 향해 대화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도발하거나 비난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현재로서는 상황을 관리하고 정세 추이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관망 모드를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내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 기자께서 국경 봉쇄가 올해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이 부분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올해도 방역과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론은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 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다시금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국방부 문 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 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올해도 방역을 국가 사업의 최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상황이 잦아들 때까지 국경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방력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정세와 군사적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행히 핵과 미사일 등 전략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군수공업 부문에서 현대전에 상응한 무기를 개발하고 또 국방력의 질적 변화를 달성하라고 지시한 만큼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농촌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혁명적인 중대 조치라고 치켜세우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이 식량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1월에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을 항구적인 정치 노선이고 조선의 국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는 자력갱생이란 얘기입니다. 자력갱생에서 기본은 식량 자급자족인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지속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과 수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곡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생산을 늘리려면 농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농민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른바 새로운 농촌 건설 강령을 김 위원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면한 농촌발전 전략의 중심 과업은 모든 농업 근로자들을 노동당 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 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 궤도 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또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농촌 생활 환경을 확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식량 문제 완전 해결이 농촌 발전 전략의 기본 과업이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달성할 농산물 생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업 달성을 위한 방도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등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퇴제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도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농촌 건설 강령이 사회주의 농촌 퇴제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다만 눈에 띄는 특이한 지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하면서 설비와 자재 자금을 농업 부문의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행군을 거치며 옥수수와 감자 생산을 장려해 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에 주민의 식생활 문화를 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는 방향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농촌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받고 아직 상환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금들을 모두 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각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곡물 중에서 토지, 관계, 전기 사용료, 그리고 비료값 등을 국가에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농민들이 나눠 갖는 포존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에 납부할 만큼 곡물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에 빚을 지게 되는데요. 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볼 부분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 정치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북한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는 국무위원회입니다. 네. 하지만 당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입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상위 서열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서열이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아래가 당중앙위원회 위원, 그리고 가장 낮은 서열이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당 정치국 멤버들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영온 노동당 조직비서와 함께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10주기 추모대회 당시 김여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보다 먼저 호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멤버로 선출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보선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에는 김여정 이름이 없었습니다. 김여정은 2017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지만 2020년 4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내려앉았다가 지난해 1월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내 서열이 조금은 상승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김여정 입장에서는 공식 서열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하고 이번에 정치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가 김여정이라는 사실을 간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치국위원회 보선된 인물은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기획위원장이고 정치국 후보위원회 보선된 인물은 오군단장 출신으로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리태섭 사회안전상입니다. 네, 실질적인 서열이라는 것에 큰 의미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이야기만 주로 나눴는데요.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반도 브리핑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